자,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이 대표값이라는 거랑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한 번에 나갈 거거든. 일단 대표값이 뭐냐면 있잖아. 말 그대로 대표값이라는 말이 어떤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이번에 학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가 국어는 몇 점이고 수학은 몇 점이고 영어는 몇 점이고 막 뭐 가정은 몇 점이고 사회는 몇 점이고 다 말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너네 이번에 뭐 시험 점수 어떻게 되니까 물어보면 다 말하기 힘드니까 니네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전 이번에 평균이 한 90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말하잖아. 그지? 평균이 90점 정도 나왔다. 이 90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니네가 본 시험 점수를 다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점수들 중에 하나를 그냥 딱 말하는 거잖아. 그 점수들의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말하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보고 내가 뭐 100점, 뭐 90점, 80점, 뭐 70점, 뭐 80점 뭐 이렇게 점수를 맞았다고 한번 해보면 내가 니네한테 야 이번에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아예 나머지 안 말하고 저 100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별량들을 이 100점이라는 애가 대변해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니네가 이렇게 많은 별량들을 다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대표해서 딱 말해주는 그 값을 우리는 바로 대표값이라고 해. 그러니까 대표값의 의미는 되게 단순해. 그냥 이런 별량들을 딱 하나로 말해주는 수치. 그걸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거든. 근데 대표값에서 배우는 게 총 3가지를 배워 중학교 때. 뭐뭐뭐를 배우냐면 평균이라는 거랑 그 다음 이제 채빈값이라는 거랑 뭐 중앙값이라는 거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빈값 이렇게 3가지를 배우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니네가 대표값이라는 거는 이런 3가지가 있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니네가 실질적으로 쓴 대표값은 평균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니네가 실질적으로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거는 평균밖에 없어. 나머지의 중앙값과 채빈값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긴 할 건데 실질적으로 별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평균이야. 그리고 니네가 평균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왜냐면 지금 니네가 학교 점수를 평균을 다 구할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니네 보고 이 별량들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잖아. 100점에다가 90점을 더하고 80점을 더하고 70점을 더하고 다시 80점을 더한 다음에 니네가 총 과목을 본 5라는 숫자로 나눠서 우리 얘를 바로 평균이라고 해버리지. 그치?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니네가 뭐 전혀 어렵지 않게 구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대표값을 다 평균으로 쓰면 되는데 굳이 이 중앙값이라는 말이랑 채빈값이라는 말은 왜 사용하냐 이거야. 왜 중앙값이랑 채빈값이라는 말을 하게 됐냐면 잘 봐. 평균이 그냥 모든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니네가 생각을 해서 평균만 사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평균에 단점이 있더라는 거야.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잘 봐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다.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A, B, C, D, E, F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월급을 따져봤는데 A라는 애의 월급이 A라는 애의 월급이 2천만 원이야. 근데 B라는 애의 월급은 100만 원이고 C라는 애의 월급은 뭐 90만 원. D라는 애도 한 100만 원. E라는 애는 뭐 한 110만 원. 그 다음 F라는 애는 뭐 한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번 해보자. 월급을. 그럼 니네가 있잖아. A 회사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평균적인 월급. 그러니까 A 회사를 대표하는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니네가 이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잖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90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110만 원 더하기 80만 원을 6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아마 대충 뭐 1,000만 원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 1,000만 원. 이걸 계산했는데 한 1,000만 원이 됐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니네가 이 A 회사를 대표하는 그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냐? 왜 애매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A라는 애 때문에 이 A 회사의 급여가 상당히 높아진 거지 나머지 애들의 급여들은 다 1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라는 애가 이 별량들을 대표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게 그럼 이거를 평균으로 사용하면 너무 좀 애매하다. 이 A 회사의 그 급여를 이렇게 너무 2천만 원이라는 애 극단적인 애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애매하다 이거야.
이때 사용하는 걸 우린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앙값을 사용 한번 해볼 거야.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그냥 중앙값이라고 해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숫자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서대로 낮은 숫자부터 큰 숫자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숫자가 뭐냐면 80, 그 다음 9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 또 100, 그 다음에 110,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은 첫 번째랑 맨 뒤랑 지우고 그 다음 얘랑 지우고 놨더니 가운데 두 개가 남아있네.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을 때는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버릴 거야. 100과 100의 평균이가 당연히 100이겠지. 얘를 우린 바로 중앙값이라고 한다는 거야. 왜 중앙값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니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니네가 중학교 지금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대표값을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평균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앙값과 최빈값은 언제 사용하는지랑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앙값은 왜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너무 하나의 별량이 극단적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얘는 극단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값 때문에 이 평균을 사용하기가 너무 애매해진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 그냥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값이라는 게 만약에 별량이 뭐 5, 7, 9, 10, 11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가장 가운데인 값 그냥 9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별량이 이렇게 6개가 된다라면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거 얘랑 지우고 이 두 개가 남잖아. 이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9.5라고 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중앙값은 짝수일 때는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 될 테고 홀수일 때는 그냥 가운데 값이 된다라는 거. 왜 사용하는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또 최빈값이라는 건 또 뭐냐면 최빈값이라는 건 또 언제 사용하냐 이런 거야. 얘도 뭐 중앙값이랑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A라는 회사가 똑같이 이번에 B라는 회사를 한번 보자고. B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매기는데 사장은 뭐 1,000만 원을 벌고 나머지 A부터 A, B, C, D, E, F, G 뭐 Z까지라는 모든 직원들 이 모두 다 월급을 50만 원씩 받는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때 사용하는 거는 뭐가 좋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이 뭐냐면 이렇게 써볼까? 딱 가운데 있는 값 애매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걸 바로 최빈값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별량 중에 많은 값을 그냥 대표값이라고 쓰자는 거야. 가장 별량 중에 많은 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별량들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값을 그냥 최빈값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 9가 있잖아. 이때 최빈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8이 돼버린 거야. 8. 이걸 우리는 바로 최빈값이라고. 근데 최빈값은 솔직히 대표값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 왜 사용하지 않냐면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니네 어떤 숫자가 1, 2, 3, 4, 5라는 별량이 있다? 일단 이 5개 중에 최빈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만약에 최빈값을 선택하잖아? 그럼 최빈값이 뭐야? 없잖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최빈값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봐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값을 우린 최빈값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별량이 있어 없어? 없지. 1도 하나, 2도 하나, 3도 하나, 4도 하나, 5도 하나. 그러니까 이럴 땐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에 만약에 5가 하나 더 붙어. 그럼 최빈값이 존재하겠지. 최빈값이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이 별량에서 가장 많은 값은 5니까. 그리고 최빈값은 만약 여기 4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잖아? 그럼 최빈값은 또 뭐냐 물어보면 또 5랑 4야. 그러니까 대표하는 값이 4랑 5다 이렇게 두 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2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5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200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 최빈값은 그냥 다른 별량보다 가장 많은 별량을 우리는 그냥 그거의 대표값이라고 쓰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일 사용되지가 않아. 거의 사용할 일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겠지?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1, 22, 33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이 별량 중에 가장 많은 별량이 뭐냐로 물어보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4가 하나 붙어있다? 그럼 이 별량 중에 최빈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최빈값이 뭐가 되는 거야? 1, 2, 3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빈값이라는 거 여기에 만약 1이 붙어 있어. 그럼 이때 최빈값이 뭐냐? 그러면 최빈값은 1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제일 사용되지 않는 게 최빈값이야.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최빈값을 꼭 하나 한번 물어볼 겁니다. 최빈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 대표값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대표값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대표값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야. 그냥 어떤 수없이 많은 별량들. 니네한테 야 너네 이번에 학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이걸 다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점수 중에 그냥 하나를 대표해서 딱 말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겠지. 뭐 중앙값 언제 사용하는지 대해서 말했고 최빈값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 밑에 일단 정리가 되어 있긴 할 겁니다. 요 특징만 니네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돼. 요 특징만. 평균이 뭐냐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있나? 평균? 자,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가장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모든 별량을 다 이용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나누니까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하겠지, 장점이.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1, 2, 2, 3, 3, 61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거의 별량이 대부분이 1, 2, 3이잖아. 그지? 근데 평균이 1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이 12라고 하면 이거를 좀 이 자료를 너무 대변해주지 못하잖아.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 중앙값이라고, 중앙값. 중앙값은 바로 옆에 나와 있지만 자료의 값이 언제 사용하냐면 자료의 값이 매우 크거나 또는 매우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 너무 극단적인 수치가 하나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평균으로 매기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때는 중앙값을 많이 사용해. 그 다음 최빈값은 있잖아. 별로 사용하지 않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때 많이 사용되겠네, 진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꼭 별량이라는 게 꼭 숫자여야 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날씨를 따졌을 때 7월을 봐봐. 7월 1일 날 장마, 맑음. 2일 날 맑음, 장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을 때 맑음, 뭐 이렇게 막 나왔어. 또는 뭐 흐림, 뭐 이렇게 나왔어. 뭐 이렇게 막 나왔다? 그럼 이때 7월을 대표하는 7월에는 이 7월을 나타내는 날씨를 뭐로 나타내는 게 좋냐면 최빈값으로 나타내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7월에는 장마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최빈값. 왜냐면 이건 평균을 매길 수가 없잖아. 니네가 장마 더하기 맑음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는데? 흐림이 나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뭐 니네가 사용할 수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최빈값의 단점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은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니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고, 뭐 여기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을 거야. 평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거고 중앙값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앙값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를 나열해야 된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어떤 자료가 4, 5, 7, 1, 3, 6, 9 에다 이거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아 중앙값이라는 거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얘랑 지우고 얘랑 지우고 1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중앙값에서 가장 니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낮은 수부터 가장 큰 수대로 나열해야 된다는 거. 1 썼으면 지우고 3 썼으면 지우고 4 썼으면 지우고 5 썼으면 지우고 6 쓰고 7 쓰고 9 쓴 후에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1이랑 9랑 지우고 7이랑 3이랑 지우고 4랑 6이랑 지우니까 중앙값은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자료가 이렇게 짝수개일 때는 1이랑 10이랑 지우고 9랑 3이랑 지우고 4랑 7이랑 지우고 나면 가운데 2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중앙값은 얘랑의 평균인 5.5가 돼버린다는 거. 요거 니네가 좀 조심해주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최빈값, 자료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바로 최빈값이라고 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최빈값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잘 사용되지 않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최빈값의 가장 중요한 건 3번 내용이야. 한 개 이상 있으면 그 값이 모두 다 최빈값이 되는 거고, 모두 같으면 최빈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반드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최빈값에서 2, 2, 3, 0, 0, 1, 5라고 하면 최빈값은 분명히 2랑 0 두 가지가 될 테고, 여기에 만약 2랑 0이 지워져 버린다면 이때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세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자. 그리고 나서 평균을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보면 니네가 가장 깊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당연히 평균입니다. 이 평균. 평균을 여기서 니네한테 지금 평균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평균 못 구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니네 뭐 이번 시험 본 거에 대한 평균도 다 구하라고 하면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지? 평균 몇 점인지 이거 못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건데 오히려 중요한 건 바로 2번입니다.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긴 하는데 이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수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계급과 도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를 바로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하는데 계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0점에서 70점, 70점에서 80점,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점을 맞은 과목에 뭐 예를 들어서 A반의 A반 수학 점수에 대해서 A반 수학 점수에 대해서 이걸 다 쓰기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 A반에 뭐 60점에서 70점 맞은 애가 다 5명, 얘 6명, 얘 7명, 얘 뭐 5명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럼 니네가 이 도수분포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모든 자료들을 다 나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럼 지금 도수를 다 나열하려면 이거만 해도 지금 23개인데 니네 A반 학생들의 23명의 점수를 쫙 다 나열하면 이게 눈에 보이냐 한눈에? 안 보이잖아.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니네가 한눈에 보기 어려우니까 만든 게 바로 도수분포표야. 근데 이 도수분포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잘 봐봐. 니네가 이 5명이라는 애가 있지. 이 5명. 이 5명의 점수가 60점과 70점 사이인지는 알지만 정확히 몇 점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 5명이 모두 다 61점을 맞아서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69점을 맞아서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면 이 계급에서 나타내는 이 물결에서는 앞에가 이상입니다. 뒤에가 미만이다. 알겠지? 앞에가 이상, 뒤에가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점을 맞은 학생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야. 70점을 맞은 학생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야. 80점을 맞은 학생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야. 앞에가 이상, 뒤에가 미만입니다. 자, 어떤 요렇게 니네가 표현을 했을 때 니네 보고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면 니네가 이 5명의 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냐면 그래야 니네가 이 5명의 평균을 구하려면 61점, 뭐 63점, 뭐 64점, 뭐 65점, 65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5명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다 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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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점 맞아서 5명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니네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그 누구도 도수분포표를 보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는 대략적인 근사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는 이 5명이 모두 다 몇 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평균을 구할 거냐면 그렇지. 계급값을 이용해서 풀 거야. 계급값이 뭐냐면 계급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계급의 평균 얼마입니까? 65점이지. 우린 이 5명이 그냥 다 65점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충 푸는 거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수분포표를 가지고는 정확한 평균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5명이 몇 점을 맞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계급값이라고 했어. 계급값. 계급값은 그 계급의 평균을 생각해 주면 돼. 그 계급의 평균. 이 계급의 가운데 값. 60과 70의 평균. 그러니까 얘는 75, 얘는 85, 얘는 95가 될 테고 그러니까 우린 다시 말해서 65점을 맞은 학생이 5명이라고 계산을 해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겠지. 왜냐하면 이 5명이 진짜 원래 다 69점을 맞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5명이 모두 다 65점을 맞았다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65점 곱하기 5명 더하기 75점 맞은 학생이 6명, 85점 맞은 학생이 7명, 95점 맞은 학생이 5명이라고 하고 나서 이거를 전체 도수로 나눠주는 23으로 나눠주는 얘를 우리는 바로 평균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도수분포표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수분포표는 정확한 평균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도수분포표 자체가 원래 좀 대충 그려놓은 거잖아. 그지? 왜냐하면 정확한 수치를 이용해서 그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표도 많이 만들어내지. 뭐 도수분포 다각형도 만들어내고 뭐 도수분포 표도 이렇게 뭐 도수분표 다각형도 이렇게 만들어내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나타내 있을 때 이거. 알지 이거? 이것도 수치 똑같지? 여기가 뭐 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뭐 10이면
이렇게 이어놓은 거 이거. 뭐 이렇게 여기를 계급값으로 이용하겠지 얘랑 얘랑. 뭐 이런 내용. 이게 다야? 뭐 별거 없습니다. 바로 문제로 한번 보면 요런 1번 문제가 대표값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출제될 거고 2차 고사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 자료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 중앙값은 2분의 n 플러스 1번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경우는 그러니까 자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있잖아. 여기 몇 번째, n 번째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홀수일 경우는 자료가 몇 번째냐 물어보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자료, 얘가 세 번째 자료에서 n 번째 자료까지 있다고 해봐. 첫 번째 자료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가 뭐 있겠고 두 번째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중앙값은 당연히 여기에 가운데 값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가운데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홀수계니까 딱 가운데 값 맞지? 제일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걸 더한 건 반으로 나눈 게 바로 가운데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니네한테 1, 2, 3, 4, 5라는 자료가 있다. 5개의 자료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자료가 뭐 7이고 8이고 9고 10이고 11이라는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니네가 이거의 중앙값이 어디냐 그러면 얘랑 지우고 얘랑 지우고 이걸 거 아니야. 그지? 이 9라고 말할 거 아니야. 이 9가 몇 번째 거야? 세 번째 거지. 이 세 번째 어떻게 나온 거야? 얘랑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세 번째 나오지. 가운데니까. 이거의 가운데 숫자 세. 그 말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맞는 말이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있고. 별량을 개수로 나눈 거. 별량의 총합을 평균이라고 하지. 평균 중앙값 세빈값 모두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충분히 있겠지. 도수분법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채빈값이다. 맞지 당연히? 도수가 가장 크다는 거네 얘들아. 도수가 가장 많다는 게 그 계급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의 계급값을 따지면 되겠지. 자, 이거에 뭐 평균 구하라. 전체 다 더한 다음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자, 요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볼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거에 만약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만약 나왔다 치자. 와, 그런 문제 나오면 진짜 안 되겠지. 학교 시험 이런 문제 나오면.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니네가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계급값부터 구해야 돼. 그리고 여기 계급값 얼마겠어? 2.5. 얘는 7.5. 얘는 12.5. 17.5. 22.5. 27.5겠지.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5점이 33명이라는 거지. 와. 안 나올까 걱정하지 마, 학교 시험에. 그 다음 이걸 전체 다 계산한다 뭘로 나누는데 200으로 나누는 평균이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뭘 물어봤냐면 여기서는 결국 중앙값과 채빈값을 물어봤어. 채빈값은 벌써 바로 구해버려야지. 채빈값이라는 건 우리가 얘다 이 50명이 모두 다 몇 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22.5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채빈값은 당연히 22.5가 되겠지. 가장 많은 값이니까. 그 다음 중앙값은 어떻게 따지면 되겠어? 중앙값은 어떻게 따지면 되니?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겠지. 그럼 맨 위에 33을 지울 거면 이쪽에서 15명을 지우고 여기서 몇 명을 더 지워야 돼? 18명을 더 지워야겠지. 여기 18명 지우면 얼마야? 32명 남나 이렇게? 위아래를 지워가야 돼. 여기 42명이랑 여기 32명 지우면 여기 10명 남았겠지. 그럼 이 10명이랑 여기 39명 지우니까 여기 29명 남았겠지. 그럼 여기 위에 21이 있고 여기 29가 있어. 그럼 가운데 있는 값은 뭐가 되겠어? 17.5가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지금 나머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다 지워갖고 왔고 여기에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12.5가 21개 있습니다. 21개. 그 다음에 누가? 17.5가 또 몇 개 있습니까? 29개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쪽 21개를 지우고 이쪽 21개를 지우면 이 17.5만 몇 개 남아있겠어? 8개가 짜라락 남아있겠지. 그럼 8개를 지워봤자 어차피 17.5가 남겠지. 이렇게 중앙값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지? 그러니까 도수는 위아래를 같이 지워가면서 가면 된다라는 것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